다이어트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폭식인데요. 특히나 설이나 명절 같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주변의 어른들이 괜찮다, 너 지금 딱 보기 좋다면서 막 더 먹으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지 않으신가요?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폭식을 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단식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원장님, 폭식한 다음 날은 안 먹어야 빠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폭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단식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어느 날 참지 못하고 폭식을 하고 나면 이 폭식으로 인해서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단식을 진행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먹어야 될 타이밍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몸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시간이 한 끼가 아니라 막 두 끼, 세 끼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비상이라는 상황들을 느끼게 되고 음식을 차곡차곡 저장하는 모드로 모드 전환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대사량 저하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대사량 저하가 정말 다이어트에는 치명적입니다. 근데 또 더군다나 폭식을 할 때 이제 늘어난 위장이 있는데 계속 단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또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로 변환된 몸에서 예전이랑 비슷한 음식을 먹게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소비될 것들이 소비되지가 않고 저장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유지할 때도 단식만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폭식한 다음 날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원래 드시던 다이어트 식단으로 빨리 돌아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책하기. 자책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다이어트 중에 폭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거든요. 난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못할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제 폭식을 할 때 먹었던 음식이 내 몸에서 소화가 되고 이제 흡수될 때까지는 최소한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려요. 사람에 따라서는 더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얘네가 실제로 흡수된 이후에 지방으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바로 살로 갖다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빠르게 먹은 만큼 더 소비를 시켜주고 배출을 시켜주면 원래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에라이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어쩌다가 폭식을 할 수 있는데 폭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체중 1, 2kg 늘어난 거 보면은 갑자기 맥이 쭉 빠지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이어트 하지 말고 좀 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보통 체중이 1, 2kg, 2, 3kg 이렇게 늘어난 경우에 1, 2kg, 2, 3kg가 실제로 체지방으로 전환된 게 아니죠. 음식의 무게도 있고요. 음식에 의해서 당겨진 물의 무게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내 몸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몸무게이기 때문에 크게 뭐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빨리 정상적인 다이어트 모드로 돌아오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토를 하신다거나 혹은 설사를 하시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입니다. 극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폭식을 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먹은 것을 뱉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흡수되면 안 되니까 빨리 설사하기 위해서 설사를 유도하는 약들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일단 사실 구토를 한다고 해서 내가 먹은 음식이 전부 다 배출될 수도 없고요.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 점막도 굉장히 손상되고 식도 점막도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위장 질환이 생길 확률들도 훨씬 많아지고요. 그리고 컨디션도 굉장히 떨어지죠. 다이어트 그까짓 게 뭐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플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구토하거나 설사를 하시고 나면 굉장히 속이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토 이후에 또 식사를 반복하게 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구토를 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설사도 마찬가지인데 내 몸에서 이 먹은 것들이 대변으로 배출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억지로 설사를 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몸에서 수분만 쭉쭉 빠져나가게 되고요. 배만 그냥 고파지는 거죠. 그러면 많이 먹은 날 다음 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가볍게 운동을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폭식할 때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들이에요. 평상시에 안 먹었던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양념이 잔뜩 묻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살이 많이 찌는 고탄수화물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됐을 때 얘네들을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은 연료로 바꾸게 되고요. 몸 안에서 저장하기 위해서 간이나 이런 근육들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글리코겐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굉장히 효율이 좋은 연료거든요. 그런데 저장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더 이상은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효율이 좀 더 좋은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방은 꺼내 쓰기가 되게 어려운 연료예요. 얘네를 꺼내 쓰려면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과 섭취된 탄수화물들을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소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이 포도당을 좀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들을 조금 더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유질을 좀 더 많이 챙겨 드세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화장실도 더 자주 가고 대변의 양도 많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변을 못 보면 살이 찌는 것은 맞기는 해요. 음식을 과다 섭취를 했는데 대변을 못 보게 되면 그만큼 위장관에서 음식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고 노폐물도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는 형태라서 몸의 대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한의학에서도 사실은 대소변 불통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막히는 증상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신호로 보게 되거든요. 이때 대변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 섬유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크기 때문에 섬유질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해주게 되면 대변 보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특히나 이 섬유질들은 녹색 야채들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야채들을 훨씬 많이 챙겨 드시면 대소변 보시기도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다음은 식초입니다. 이 식초가 혈당 조절에 용이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폭식을 하게 됐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내리는 경우에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을 조금 더 자꾸 당기게 돼요. 그래서 체지방으로 얘네들이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혈당을 늘 안정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식초가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시키는 것들을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식하고 난 전후에는 혈당들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식초나 레몬즙 같은 것들을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먹을 거 다 먹고 식초만 먹으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평소의 식사 패턴으로 돌아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폭식을 하고 나면 몸의 부기도 늘어나고 그만큼 소화력도 굉장히 더뎌지게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그로 인해서 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신체에는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빨리 원래의 패턴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건강에 도움되는 습관들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다이어트 한약이거든요. 이 다이어트 한약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폭식을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다이어트 모드로 돌아오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 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이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폭식하고 난 이후에 소화를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또 배출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원래 체중으로 복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폭식하면 위장이 늘어나잖아요. 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빠르게 줄여주는데도 다이어트 한약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사량이 더 늘어나지 않고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게 다이어트 한약입니다. 오늘은 폭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이어트를 실패하지 않고 잘 이어가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폭식했다고 해서 단식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습관이니까 단식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4가지를 참조하셔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